남편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네. 상간녀가 한 4명 정도?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는 소송 비용을 잘못한 사람이 모두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잘 안 지켜지기는 해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에서도 보면 요즘은 되게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대표님이 어떤 지금 포지션이 정확하게? 저는 이제 변호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혼 상속 사건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사실 시작했습니다. 왜 이혼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때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때는 제가 지금 21년 차 변호사인데 그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용어도 없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런 쪽을 하는 사무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 사무실에서는 이제 이혼 사건 이제 주로 하고, 또 그러면서 아동 학대, 가정 폭력 이런 거를 같이 이제 다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혼 사건 처리하고 이제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 이런 건 도와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끌리게 됐죠. 제가 대표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실제로 보니까 인스타에서 지금 네. 인스타툰을 막 열심히 그리시더라고요. 네네. 인스타에서 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인스타 그리고 또 웹툰 시대라서 이제 전문 작가님 통해서 도움 받아서 그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직접 나와서 이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재미없잖아요. 말로 하면. 네. 말로 하면은 약간 뭔가 삭막한데 이게 만화로 그리면 아름다운 스토리로 약간 되는 것 같은 효과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대부분 다 이혼이던데 이혼의 아름다움이 있나요? 처음 만났을 때는 아름다우니까요. 지금 이혼하면 결국 그 아동학대도 좀 뗄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동학대가 어떻게 좀 늘어났나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제가 처음에 변호사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동학대, 아주 심각한 아동학대만 좀 수사기관에서도 문제를 삼았는데 요즘은 예전 같으면 아예 문제를 안 삼을 것 같은 아동학대, 약간 뭐 예를 들면 부부싸움, 애 앞에서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요새 아동학대로 처벌받습니다. 진짜요? 네. 네. 애 앞에서 싸워도 그게 그렇죠. 정서학대라고 해서 네, 문제됩니다. 이제 아동의 신체에 어떤 이제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정서상의 어떤 위해를 가하는 모든 일체 행위를 이제 아동학대라고 하는 거죠. 아이 앞에서 부부가 싸움으로써 아이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도 그렇죠. 학대가 된다. 네, 네. 요즘은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벌써 제 주변에만 해도 이혼한 친구들 꽤 있어요. 그런가요?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게 되게 그렇죠. 불편할 정도로 되게 뭔가 네. 터부시 됐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진짜 그냥 이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한데 그래서 이혼이 뭔가 되게 늘어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네. 실제로 대한민국 지금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혼인 건수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추세여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결혼 대비로 이혼율을 보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빨리 헤어지는 비율이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이혼이 좀 늘어나고 있긴 있는 거죠? 네, 네. 왜 해요 도대체 이혼을? 안 맞으면 요새는 이제 참지 않고 바로 이제 헤어지시는 것 같아요. 참지 않는 게 누가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다요. 남편 입장에서도 네. 별로다 싶으면 바로 이혼하자고요?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럼 대부분 보면 이혼한 사유가 다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네. 진짜 성격 차이가 많나요? 사실 이제 협의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 서류에 이제 뭐 가정폭력, 부정행위 이렇게 당사자들이 잘 체크는 안 하죠. 그래서 그냥 성격 차이가 많은 거고 실제로는 재판으로 했을 때는 부정행위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0-40%, 가정폭력이 한 30-40%, 이제 나머지가 성격 차이인 것 같긴 해요. 결국 성격 차이는 표면적인 거지 실제로 보면 70% 정도가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바람을 누가 많이 피나요? 뭐 제가 처음에 변호사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들이 바람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부인이 바람 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내들도 바람을 펴요? 예, 그럼요. 게다가 뭐 바람은 남녀가 피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 네. 남자가 바람을 피려면 여자도 바람을 그렇죠. 피는 뭔가 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남편분들이 상간남 소송하러 오는 경우나 이제 남편분들이 부인이 부정행위 했다라고 하면서 좀 침울한 표정으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 한 명이 외도를 해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이렇게 딱 오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위자료나 비용이나 소송 비용 같은 것도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 소송에서는 소송 비용을 잘못한 사람이 모두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잘 안 지켜지기는 해요. 그래요?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소송을 하면은 패소한 사람이 소송 비용을 다 부담한다라고 하는데요. 이혼 사건 자체는 조정으로 끝나는 비율이 거의 80%가 넘거든요. 네. 근데 조정으로 끝날 때는 각자 비용 각자 부담
으로 하게 되고 또 판결로 갔을 때도 이제 판결 주문에 판사님이 소송 비용 누가 얼마 부담하라 이렇게 써주시는데 거의 뭐 민사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게 써주시지는 않아서 네, 소송 비용은 꼭 잘못한 사람이 다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 측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그 남편은 거의 그 아내의 가정 주부입니다. 근데 아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네. 그러면 이혼을 했을 때 아내가 그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아내분이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고 재산은 아내분이 벌었어도 재산 분할은 남편한테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내분이 훨씬 많다고 하면 이제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거긴 하지만 재산 분할은 부인이 더 많이 받아가겠죠. 그 비율이 딱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진 않고요. 다 혼인 기간, 이제 뭐 재산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세요. 근데 그 양육비 막 지급하라는 거는 위자료랑 다른 개념인 거예요? 네네. 양육비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뭐 부정행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만약 아까 이야기해 주신 사건에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부인이 키우면 남편이 부인한테 양육비를 줘야 됩니다. 잠깐만. 아내가 잘못해서 이혼했는데도? 네. 아이를 이제 부인이 키우면요. 아니 본인이 잘못해서 네. 이혼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본인이 책임지고 양육해야 되고 양육비를 벌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왜? 그 아이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를 누가 키우는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부인이 아동학대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사실은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엄마 쪽에 유리한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예, 근데 뭐 아이한테 필요한 금액을 전부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남편의 벌이 정도를 봐서 이제 주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서울가정법원 같은 경우는 최소 양육비가 아이 한 명이 한 40-50은 정해집니다. 근데 내가 유책이 없잖아 그렇죠. 남자한테. 근데 좀 양육비는 당황스럽네요. 유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양육을 누가 많이 하는 편인 건가요?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엄마 쪽이 많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긴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아이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통은 이제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더 많아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상 이제 이혼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떨어뜨려 놓는 거 자체에 대해서 엄마들은 좀 꺼려하고 이제 많이 이제 힘들어하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편님께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정말 다양한 이혼 사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진짜 외도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정말 기억에 남는 외도 사례 있었나요? 야 이건 진짜 내가 혀를 내둘 정도로. 남편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네. 상간녀가 한 4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밝혀낸 것만.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는데 여자가 4명이랑 바람을 피는 네, 거예요? 한 명으로 부족해서요? 네, 근데 이제 뭐 집에도 드리고 그 상간녀들이 서로의 존재를 다 알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재판 진행하면서 상간녀들 남편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갔었어요. 4명의 상간녀와 남편 한 명이 네. 같이 해외여행을 갔다고요? 네, 근데 그 상간녀의 남편들하고 그 상간 남편들은 모르죠. 본인의 부인이 이 남편이랑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를.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더라고요. 부부의 자식이 이제 식당을 오픈했는데 거기 다 상간녀 데려가가지고 밥을 먹고. 소름 돋는데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부인이 그거를 사실을 알면서도 몇 년간 이걸 참았고 남편이 굉장히 이제 치밀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서 확실한 증거를 이제 잡고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모두 다 이제 알면서 몇 년간 이제 참아서 완전히 이제 병이 들었었죠. 그래서 저희 이제 재판할 때 이제 상간녀도 다 같이 이제 피고로 되니까 이제 남편이랑 상간녀 1, 2, 3, 4 뭐 이렇게 다 법정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 법정에서 부인한테 와서 우리 어떻게 이혼하냐고 돌아오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연기일까요? 진심일까요? 모르겠어요. 약간 진심 같았어요. 네. 위자료도 받고 그럼요. 재산 분할도 크게 잘 되고 예. 재산 분할이 좀 컸었나요? 네, 컸었습니다. 대략 한 100억 정도는. 네. 네. 부부가 법적으로 몇 년 이상 살면 네. 넘지 않으면 재산 분할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뭐 인터넷에 나오는 거는 뭐 5년이다, 10년이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사안마다 다 다르거든요. 왜요? 결혼에 들어간 금전적인 뭐 액수 이거에 거의 맞춰서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럼 한 5대 5 정도가 되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이야기하기 10년 이상이면 5대 5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혼인기간 10년인데 재산이 많아요. 그럼 비율이 우리나라는 줄어듭니다. 근데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5대 5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뭐 10년 살았고 거의 집 하나 있다. 네, 그러면은 거의 5대 5 생각하시면 돼요. 상담을 하면서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본인이 지금 뭐 한 20-30%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더 받으려면은 혼인 생활 몇 년을 채워야 되냐. 채우고서 다시 오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요? 네. 바람 유효 기간도 있나요? 네, 부정행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PD님 방금 유효기간 물어봤잖아요. 근데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은 게 바람을 한 번만 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남편이든 아내가 외도에서 바람을 폈어. 네. 절대 안 고쳐지죠? 고쳐지기 어렵죠. 예. 애들로 말하지만 안 된다고 네. 불러 네. 말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는 않죠. 네. 네. 한 번 핀 사람은 또 피고. 한 번 때린 사람 또 때리고. 그러면 변호사님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와서 이혼해야 될까요? 막 하시면 그냥 어떻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혼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이신 거고 이제 이혼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이제 변호사가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별거 아닌 상황에도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혼을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고 물론 이제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혼 이후의 그 삶은 그분이 혼자서 감당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책임져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혼 자체는 당사자가 전적으로 선택하시라고 합니다. 남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네.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아내가 용서를 해줬습니다. 남자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어. 네. 그래서 여자가 거기에 남자에게 흔들려서 그래, 한 번만 믿을게. 그러다가 남자가 또 바람을 펴서 이혼으로 오는 사례도 네.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각서도 적어줍니다. 다시 한번 부정행위로 이혼하면 전 재산 뭐 이제 다 주겠다. 근데 그 각서가 다 소용이 없어요. 왜요? 네. 왜요? 그 각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이혼한다. 그러니까 둘 사이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협의가 안 돼서 재판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라서 무효가 됩니다. 부정행위 했구나 이런 증거는 되는 거고 이제 남자 쪽이 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기여도에서 조금 반영은 될 수는 있겠지만 전 재산 준다라고 썼다라고 해서 전 재산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세요. 이혼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 이제 이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요. 네. 근데 또 상속에 대해서 전문이시잖아요. 예. 어렸을 때 그렇게 피를 나눈 형제들이 상속으로 인해서 장례식장에서 서로 싸우는 걸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도 그런 경우 많이 있는 편인가요?